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어머나 아, 근데 멈출 줄 알았는데 호흡이 엄청 기세요. 프로 끝까지 해야죠. 술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죠. 아, 진짜? 다음 주는 2배로 준비하겠습니다. 폐활량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하게 여러분의 북마크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사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 과감하게 버리세요. Why not? 네, 우리 형주 씨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톡에는 우리 시사를 아주 쉽고 친근하게 또 유쾌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암요. 친절한 뇌생남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의 북마크가 애정하는 남자, 자타공인 북한통, 올해로 무려 28년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십니다. 이영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절 안녕하세요. MSG로 버무려진 남자 이영종입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 폭넓은 입담, 거기에 친절한 페이스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는 욕심쟁이!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나의 것 정대진입니다. MSG에 맞서서 담백하게 친절한 나의. 와, 이거 야. 도전적이신데, 와. 두 분 멘트 싸움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세요. 장난 아닌데요. MC가 긴장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영화 제5원소처럼 우리 친톡의 제5 멤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노친톡입니다.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않다 하면 바로 가차없이 울리는 노친톡 알람 큐! 저거는 언제 들어도 저거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알람 좀 효과적이세요? 아, 맞아. 알람. 모닝콜로 속에 생계형 친절남이니까 매일 들으면서 이렇게 일찍 잘 일어나셔야 못하고 해야지. 되니까. 일찍 일어나고 진짜네요. 딱딱딱딱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때마다 화들짝 네. 일어나시면서 일어나신다고. 이거 일단 일어나. 가끔 대기실에서 경기를 가끔 아, 네. 후유증이 좀 트라우마. 오. 여러분, 오늘도 두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우리 김정 아나운서까지 친절 단단히 새기고 친절?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에서는요,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얼마 전 북한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주 친절하고 딥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일단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소식에 대해서 정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난 6일 북한 체육성의 발표가 북한 관영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악성 비루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선올림픽위원회, 북한 NOC 위원들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올림픽에 뭐 가장 빠르게 높이 또 힘차게 얘기했는데 가장 빠르게 일본으로 불참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체육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뭐 우리 하는 뭐 곳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북한의 내각 소속 기관.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자,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그 의도는 하고 1번 선수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선수 보호? 교수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체육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도쿄, 일본에서의 그 코로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자국의 선수들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참한다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 일단 드러나는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현재 북한 코로나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늘 북한 측에선 공식 입장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0명인가요? 네, 그렇죠. 지구상에 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7일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북한 주민 2만 한 2천여 명 정도 이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없었다. 이 주장을 믿을 만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분까지 이렇게 어떻게 검체를 채취해서 코로나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런 부분을 검사한다면 북한에도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대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그냥 뭐 열병으로 죽은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번지는 것만 차단하고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도 북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거 보면 북한이 뭐 막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엉망이 되고 통제 불능이 됐는데 지금 숨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믿을 만한 소식인가 그러게요. 보네요. 근데 선수 보호라는 게 굳이 꼭 불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꼭 불참하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백신 맞고 가면 되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선수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최국인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쓸 거예요. 방역과 뭐 백신 문제 등부터 해서. 그리고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백신 맞고 가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게 완전 원천 불참 이거는 약간 좀 과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3조엔, 그러니까 30조 6천억을 쏟아 부었어요. 이미 30조 원이요? 예,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열리지가 않으면 투입한 거에 한 절반 이상 뭐 이렇게 손실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참국이 생긴다. 또 선수보호 이런 명분으로 뭐가 자꾸 구멍이 생긴다 이러면 일본으로서는 뭐 달갑지 않은 얘기일 수가 있죠. 네. 수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단순히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숨은 의도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대화 거부.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쿄올림픽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대탕트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MC가 걸렸다. 그렇지. 제가 처음으로 걸렸네요. 자, 친톡 메시지 들어볼게요. 트트 트자로 끝나는 말은 트로트 게스트 로보트 악센트 에그타르트인데 대탕트는 모임 단어 자체가 왠지 불친절한 느낌. 그래, 불친절하다잖아요. 아, 친절하셨어야 돼요. 네. 너무 귀엽네요, AI가. 노래잖아. 확 젊어졌네. 그 노래잖아,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동요잖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트자로 끝나는 말은 트로트 게스트 로보트 악센트 에그 타르트. 이거잖아요. 외웠네. 아니, AI 너무 센스 있다. 어쩜 이렇게 유쾌하고 센스 있게 형주 씨의 잘못을 콕 꼬집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꼴배기 싫으네. 어머. 아니, 그럼 형주 씨 대탕트 뭔지 아시고 쓰신 거죠? 알긴 알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분들께 아니야. 양보를 내 해드려야죠. 놓친 톡은 내가 책임진다. 네. 설명 살짝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씨한테. 네, 교수님. 대탕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하면서 장난으로. 재반사. 대탕트가 이제 좀 외교 용어입니다. 외교 용어인데 이게 긴장 완화와 화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외교사에서는 뭐 동서냉전기가 끝나면서 탈냉전기 화해 분위기 그리고 예전에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그 접근하면서 화해를 했을 때 그때 분위기들을 대탕트 분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한반도에서도 대탕트라고 하는 게 많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북마크 시청자분들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형주 씨가 하시던 질문 제가 이어서 마저 하면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이 한반도 평화 화합에 왜 큰 장애물이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또 뭐 미중이 충돌한다, 북일이 어떻게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외교적인 어떤 접근이나 대화 이런 것들로 풀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7월 도쿄올림픽이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전제는 북한이 올림픽에 온다. 이거잖아요. 이게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 9월 평양 공동 선언의 합의 사항이었어요. 네. 근데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가기 전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도쿄 하계 올림픽 그리고 내년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이 올림픽 시즌에 이 그 아시아 동북아 영내에서 이게 대화 무드를 많이 조성해 보자. 그런 한반도 평화를 확 끌어올려 보자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몸엔 중요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도쿄올림픽이죠. 여기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이 남북 간 북미 간 좋은 대화의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죠. 됐거든? 이제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읽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사실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나도 2018년 2월 평창 때 문재인 대통령처럼 좀 김여정도 만나고 이래서 내가 좀 이 올림픽 무대를 활용해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도 굳히고 우리 일본 또 북일 관계의 어떤 돌파구도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뿜뿜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그냥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이렇게 된 거구나. 자, 그렇다면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그 속에 숨은 마지막 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네. 관심 예상했던. 끌기. 그렇죠. 익숙하죠? 관심 네. 끌기였습니다. 네. 나 좀 봐달라 이거잖아요. 뭔가 생각나는 노래 없으세요? 있죠. 북한 주민들도 아마 다들 아시리라 의뢰 짐작됩니다.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구수해. 파페라 스타일로 민요를 부르시니까 이것도 구수하네요. 이것도 맛이 있네. 네, 오.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잖아요. 자, 그나저나 저랑 완전 통하셨어요. 아, 진짜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이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 올림픽이었으면은 약간 좀 효과가 반감이 됐을 건데 더군다나 도쿄올림픽이고 또 이 분위기 속에서 남북 대화 하자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도 굉장히 수차례 있던 상황에서 이 모든 그 대화 분위기에서 일거에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네. 그 카드로 회심의 카드로 이제 불참 선언을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외교적 관심 끌기 그 카드로도 뭐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네. 효과는 그렇게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불참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또 상황이 또 극적으로 반전돼서 또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또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또 뭔가 올림픽의 화합의 정신에 드라마죠. 맞는 듯한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반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승전을 안 아마 해요. 이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지금 이제 어떤 수를 좀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왜냐면 우리 평창올림픽 때도 생각해보면 안 온다 그랬다가 짜잔 왔고 뭐 남북 그렇죠. 단일팀도 만들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온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겠죠. 셈법을 또 뭐 마련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만 고려해 주신다면? 안 온다는 쪽에 좀 무게를 좀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북한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앉히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도 좀 이렇게 찔러볼 여지가 있는 게 이게 보면은 6일 날 체육성 명의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북한이 안 나갈 요량이면 뭐 김여정 부부장 정도가 그 스가 정도 레벨이. 스가 총리 우리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래서 우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을 텐데 체육성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북한 올림픽위원회 뭐 위원들이 건의하는 식으로 또 선수 보호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이렇게 한 거 보면 네. 이게 아마 나중에 북한이 좀 입장을 바꿀 때도 체면 치레를 조금 할 수 있을 이런 여지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정대진 교수님하고 제가 좀 뭐가 의견이 사다리를 갈리시네요. 타든지 뭐 내기를 좀 오늘도 해야 내기 해야 되는 거 내기 해야 아니에요, 돼. 정말? 어떻게 할까요, 매주 두 분? 내기. 북한이 안 온다, 온다. 어떻게 할까요? 커피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작진 전체. 세상이 전체 우리도 덩달아서? 그러네. 그럼 우리도 지금 교수님 쪽으로 갈지 소장님 쪽으로 갈지 결정하시죠. 빠지려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눈치 게임? 저부터 할게요. 뭐야? 온다! 온다! 여우야. 여우야. 보통 온다. 얘기가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온다. 온다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28년차 북한통 전문가이신 이영종 소장님의 말씀에 좀 뭔가 귀 기울여지네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대진 교수님 혼자서 외롭게 싸움을 하셔야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올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 수가 한
한 30여 명,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지면 셋이서. 갑자기 왜 제작진이 들어왔어요? 제작진 같이 사야죠. 자, 북한 참석으로 대동단결. 맞아. 아, 그럼 3대 1이네요. 본의 아니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 북한에 청구하죠, 뭐. 그렇죠. 사실 올림픽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평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마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평화가 뒷받침이 돼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고립시키거나 억지를 부리지 말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북한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